행정지원 인력의 인건비 계상. 행정 업무만 수행하는 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직접비 인건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영리 기관인 경우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는 연구지원 전문가 과정을 거친 인원에 한하여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및 기존 인력 인건비 집행. 중소 중견기업이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한 신규 직원이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 인력의 인건비 집행이 종종 문제가 되는데요.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신규 채용 인력의 인건비에 근거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채용 인력의 퇴사 등 사유로 인해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집행하지 못한 동일한 금액의 기존 인력 인건비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해당 특수법인과 동일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면 거래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수행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가 부당행위 거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는 단독 판매처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활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연구개발 과제의 외주 용역. 연구개발 과제의 외주 용역은 해당 업무가 연구개발 과제의 핵심 공정 기술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때 3천만 원이 넘는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과제 수행 도중 해당 용역을 변경하거나 미집행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계획서에 없는 3천만 원 이상 외주 용역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도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 활용 가능할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때는 해당 전문가의 소속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해당 인력이 영리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전문가 활용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인력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최소 단위 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같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 간의 전문가 활용도 비영리기관에 한해서 최소 단위 부서 소속이 다를 경우에 가능합니다. 데이터 및 네트워크 사용기간이 연구개발 과제 기간과 다르다면,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하다 보면 연구개발 과제 기간과 물품이나 서비스 사용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물품 및 서비스 사용 기간이 최소 단위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12월 말 종료 과제 진행 중 10월 초에 6개월 이용 기간으로 데이터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집행했을 때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책상 6개월이 최소 단위 기간이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2개월 단위 결제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단위로 결제를 하였다면 이는 불인정 대상이 됩니다.